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이번 시간 라이노 강좌 내용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픽토그램을 좀 모델링을 해봤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초 내용인데, 이제 폴리라인과 컨트롤 포인트 커브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거기다가 트림이라든지 또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두께를 이제 부여를 했다면, 예, 그것들에 대한 어떤 총합적인 종합적인 어떤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의 내용은 흔들목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맥스 2013 버전을 책을 쓸 때 그때 사용했던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명암꽂이인데 그 가운데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그 오뚜기 같이 넘어지지 않고 항상 서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그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 그 작은 틈으로 명암을 넣어주는 게 되죠. 예, 제가 예전에 라운제나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명암을 그 매핑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흔들목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미 흔들목마에 대한 그 도면을 포토샵에서 제가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면도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탑 그렇게 세 개의 뷰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실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이트 뷰에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올 건데요. 세 개의 도면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비트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냐면요. 저 위에 커맨드에다가 PIC라고 치면요. 이렇게 픽처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때 그냥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래서 사이드에 이 흔들목마 이미지를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엔터. 그래서 저 끝에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요때 그리드 스냅을 켜주시고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요 끝에에 달라붙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에서도 또 엔터를 친다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른다거나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프론트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0 엔터. 그래서 요 끝에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탑이죠. 탑에서도 오른쪽 버튼. 그래서 탑뷰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맞춰주면 도면이 다 이제 배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라이트 뷰에 와서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요. 혹시 얘가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요. 뒤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이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요 무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를 클릭을 하시고 엔드로 잡아서 요 엔드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 툴바를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스케일 1D가 있거든요. 그래서 1D를 이용해서 엔드에서 엔드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도면이 맞은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요 세 개의 이미지는 이제 선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툴바에 있는 그 락 오브젝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락이 걸리게끔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 뷰에 와서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배경에 이 라인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여기다가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같은 색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폴트 이 레이어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거기서 검정색 이 디폴트를 클릭을 해서 네, 레드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빨강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와 이 라인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그려나가면 되죠. 자, 그리드 스냅은 꺼야 되겠네요. 자, 큼직큼직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냅을 다 끌게요.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요 도면 이미지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게 되면은 그만큼 작업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엔드 스냅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엔드 스냅을 활성화 시켜서 요 끝에서 그려오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다시 디스에이블 체크해서 해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커브를 역시 또 그려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그려주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F10이 되겠죠. 그래서 F10을 누르고 포인트를 편집을 해줍니다. 건보를 꺼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 포인트를 움직이면요, 건볼이 없어도 이렇게 포인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좀 편집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계속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네,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끝에는 라인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엔드 스냅을 다시 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엔드와 엔드로 연결을 해주고요. 자, F11.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커브를 다 잡아서 커브 잡을 때는 Shift 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커브를 다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F11. 그 다음에 다시 Shift 키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J죠. 조인 버튼을 눌러준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있게 그려주시고요. 나중에 저기는 삐져나온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여기도 F10. 네, 그래서 끈기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예쁘게 커브들을 편집을 해주도록 합니다. 포인트가 만약에 부족할 또 상황이 생기잖아요. 물론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셔도 되지만 여기 그 포인트 에디트라는 그 툴바를 꺼내 주시고요.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insert note라는 명령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렇게 점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할 때는 딜레이트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리의 모양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자, F11을 눌러서 해제를 했고요.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라인을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조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엔드 스냅과 엔드 스냅으로 처리를 하는데 좀 예쁘게 한번 잘라볼까요? 예, 이런 거는 트림으로 정리를 또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J. 네, 여러분 이제 뒷다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이 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손잡이가 되겠죠. 손잡이 구멍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건보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복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lt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당겨 왔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여기 손잡이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스냅에 있는 센터를 켜주고요. 중심에서 출발하는 원을, 그쵸? 예, 마우스 커서를 요 커브 쪽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예, 약간의 그 단차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잡아서 Alt키를 누르고 이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네,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미리 다 도면을 치고 예, 나중에 두께를 한 번에 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로 그려야 되나요? 그 아크가 있죠, 아크. 그쵸? 네, 그러면 아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는 그 여기 스탠다드 툴바에 가보면요, 메인 툴바에 가보면은 그 아크 그 툴바를 이렇게 꺼내 주십시오.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그쵸? 예, 두 번째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한 치수로 모델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에 맞춰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자, 요거 잠시 끌게요. 네, 오스냅 잠시 끄고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평선 커브가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를 찍어주시고 예, 중간 커브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약간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요. 더 확대해서 해볼게요. Shift 키 클릭. 자, 그 다음에 중간 네, 커브를 그렸습니다. 요거는 옵셋 커브를 이용하면 되겠죠. 예,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옵셋 커브를 눌러주시고 캡을 라운드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두께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 3, 5 정도. 네, 한 5 정도 되는데, 한 5.6? 어이구, 네. 4.8. 네, 그렇게 해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맥스에서 만든 둥근 커브예요. 예, 약간은 이제 오차가 있긴 한데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조금 거슬린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캡을 넌으로 해주세요. 넌으로 해서 요거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탄젠트 2, 3 커브라는 이 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예,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클릭. 네, 요거는 미러를 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미러를 클릭을 하시고, 가운데의 중심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센터 스냅,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센터 스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미드. 그쵸? 미드를 켜서 네,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만들어 주고요. 트림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J가 되겠죠. 컨트롤 J. 네, 그러면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는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따가 이제 두께를 주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의 그 이미지인데요. 자, 요 시트가 있습니다. 자, 요 시트를 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자, 가운데에 축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요.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요거는 중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라인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니어 스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드 스냅을 이제 꺼주겠습니다.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 작업을 하면은 그림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꺼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어야 되니까 니어 스냅을 켜야 되겠죠. 그래서 니어 스냅을 켜주고, 자,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끊어주고요. 지금 여기 아마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포인트를 편집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실행을 하시고요. 엔드 스냅 잡고 그림에 맞춰서 커브를 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시프트 키를 눌러서 탄젠트로 항상 해주셔야 돼요. 미러의 어떤 곡선을 그릴 때는 반드시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라인에 맞춰서 편집을 해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F12를 눌러주고요. 자, 요거는 조인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J. 여기 나중에 여기도 이제 둥글게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볼까요? 여기도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커브 툴에 가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필렛 커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레디우스는 여기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디우스는 뭐 한 1 정도 줘볼까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손잡이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아마 이렇게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미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러를 이용해서 컨트롤 J, 그쵸? 하나의 커브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좀 여기가 모자라죠. 네,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등받이가 나오는데 이 등받이를 또 한번 처리를 해보는데요. 등받이가 올라가면서 약간 그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쉽게 해요. 로프트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아크의 형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자, 가운데에서 자, 일단 그리드 스냅을 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안 맞네요. 네, 한 이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은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큰데요. 한 이 정도만 돼야 되니까 일단 1 정도 줘보고, 네, 그래도 크네요.
적네요. 한 2 정도 주고, 네, 한 1.3, 네. 1.3 정도로 해서 요 커브를 그렸는데요. 네, 이렇게 그 스케일을 사용해서도 또 이렇게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아크를 조금 적게 준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다 막아야 되겠죠. 네, 처음에 옵셋을 줄 때 여기 캡을 플랫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막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라인을 그려서 조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다가 이제 둥글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아까 그 필렛 커브라는 거를 잠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필렛 커브는 여기 하나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레디우스를 한 0.2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네 군데에도 똑같은 값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게 필렛 코너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필렛 코너를 알아두시면은 한 번에 모서리에 필렛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J. 그래서 각 그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적용할 때 이 필렛 코너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수치 뭐 한 0.5 주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둥글게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선택을 하시고 필렛 코너를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린아이가 타는 거기 때문에 모서리가 대체적으로 둥글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필렛 레디우스는 0.4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모서리도 0.4보다 아래로 필렛 값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만든 이 커브를 나중에 이제 두께를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도면이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운데로 이제 무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다시 한번 켜주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잡아 줄게요. 지금 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요 커브를 잡아주고요. 서피스에 가서 자, 익스트루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솔리드 예스. 자, 요 두께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드 스냅 다 끌게요. 한 0.8, 0.9,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1.2. 네, 한 1.2 정도 주니까 어느 정도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2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솔리드 예스. 자, 1.2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여기를 다시 쉐이드 모드로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가운데에 이제 구멍이 이제 뚫려야 되겠죠? 손잡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바깥쪽 이 큰 원. 그쵸?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익스트루드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예스. 네. 적절하게 길이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차집합으로 빼야 되겠죠? 자, 솔리드 툴에 가보면은 부올린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올린 디퍼런스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 파이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브를 미리 다 선택을 해놓고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Shift K를 눌러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화면 이동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마우스 사용법이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3차원 공간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동을 하려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화면 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가장 큰 원, 그 다음에 요 커브, 그 다음에 요 커브,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솔리드 예스. 자, 두께는 아까 1.2였잖아요. 그쵸? 1.2를 주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바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 가운데의 작은 원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도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립니다. 솔리드 예스 양방향. 자, 길이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 도면을 자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 레이어로 할당을 해서 작업을 해 놓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요거 잠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도면이 지금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자물쇠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1번으로 할당을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Change Object Layer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선택한 물체를 내가 선택한 그 레이어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 1번으로 레이어 1번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네, 자꾸 목이 잠겨서 잠깐 물을 마시고 왔는데요. 말을 많이 하니까 약간 목이 칼칼합니다. 네, 어쨌건 이 세 개의 도면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레이어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눌러라. 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구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숨기면서 필요할 때마다 없애주고, 그죠? 하이드 시키고 다시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자물쇠가 있잖아요. 요 자물쇠를 걸어 놓으면은 선택이 되지 않죠. 네, 필요 없을 때는 하이드, 그쵸?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꺼내야 되겠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 두께를 적용을 할 건데, 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니까 요 커브가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탑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보이지만, 그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10을 눌러주고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탑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앞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드 스냅은 꺼줄게요. 그래서 요 건볼에 요 X축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 모서리를 조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네요. 자, 요거 잠시 하이드를 좀 시킬게요. 하이드 시키는 방법 아시죠? 자, 이 물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스탠다드 툴바에 전구 아이콘 있어요.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예, 잠시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의 좀 둥글게 모서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커브 툴에 가야 되겠죠. 예, 아까 얘기했던 자 필렛 커브 명령을 예,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를 다 줄 거니까 예, 필렛 코너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렛 코너 선택해 주시고요. 예, 선택하고 엔터 치고 레디우스를 한 0.3 정도 줄게요. 그쵸? 예, 다시 숨겨놓은 물체를 나타나게 하시려면은 다시 스탠다드 탭 눌러주고요. 여기서 예, 요 전구 아이콘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자, 솔리드 예스. 자, 두께는 아까 1.2였는데 양방향으로 했을 때가 1.2잖아요. 그러면은 양방향이니까 1.2를 더하면 2.4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4. 예, 양방향 꺼야 되죠. 네. 예, 솔리드 예스 양방향 끄고 예. 자, 2.4를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가 조금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자,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 두께를 줄이면 편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색상이 좀 빨강색이라 좀 눈이 좀 아픈데 네, 검정색으로 좀 바꿀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 네,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솔리드는 yes. 당연히 2.4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 레코드 히스토리가 이제 자동으로 꺼졌을 거예요. 요때 F10을 눌러준 다음에 이 포인트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네, 요거 잠시 락을 좀 걸어 놓을게요. 좀 복잡해졌는데 자, 락을 걸고 네,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요것도 락을 걸어 놓을게요. 자꾸 이 물체가 선택되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기면은 좀 3차원 물체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이미지를 보면서 네, 이렇게 포인트를 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해 놓으십시오. 네,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해 놓고요. 여기서 그냥 차지팝으로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렇다면은 요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 커브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자, F10. 자, 여기는 다 필요 없으니까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네,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익스트루드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솔리드 예스죠. 그 다음에 2.4 엔터.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겹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차지팝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메인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서브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툴 익스트루드죠. 부울린 죄송합니다. 부울린 디퍼런스 클릭. 자, 이 물체를 클릭을 하면은요. 엔터 치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멍이 자연스럽게 뚫리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원본 이미지가 또 사라졌어요. 물체가.
그래서 차집합을 할 때는 이게 delete input이 yes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no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파이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미리 커브를 그려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물론 이게 더 정확한 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트도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받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등받이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커브죠. 예, 이 커브를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좀 사이즈가 안 맞는데, 예, 그거는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요거를 잡아서, 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네. 대충 맞춰주고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커브가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께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루프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돼요. 물론 기초 과정에서는 루프트를 설명할 단계는 아니지만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 두 개를 잡고요. 네, 그 다음에 루프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화살표의 방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번 OK를 한번 해볼게요. 자, OK를 해보니까 면이 이상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 이 화살표가 나오는 이유는 면의 어떤 흐름, 방향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위치를 가급적이면은 동일한 선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는 미드 스냅이잖아요. 그래서 미드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엔터를 치면은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양쪽 끝 쪽에 그 구멍이 이제 열려 있는데 구멍을 이제 막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솔리드 툴에 가보면은 여기 보시면 캡 플래너 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위아래가 이렇게 뚜껑이 막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형태로 해주시려면은 뭐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 커브를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실제 구멍을 파서 조립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살짝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예, 얘가 등받이이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것도 로프트를 주기 전에 앞서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습니다. 네, 켜놓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툴에 가서 다시 한번 로프트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자, 요 심의 위치를 바꾸라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뭐 위쪽에 뭐 오토매틱이라든지 내추럴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긴 해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심의 위치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주고요. 자, 로프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옵션 안에 내추럴 엔터 오케이. 그쵸? 자, 위치를 제어를 하고 싶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원본 커브를 옮겨 주시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자, 요것도 이제 됐고요. 이 상태에서 솔리드 툴에 그 캡플래너 홀 구멍을 막아줍니다. 자, 그러면 뭐 브레이크 뭐 깨진다고 합니다. 브로큰 히스토리가 깨진다.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확인.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차집합으로 이제 빼야 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oolean difference delete input이 no로 해주셔야 돼요. yes로 해버리면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엔터. 네, 그럼 옮겨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동시에 얘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예, 나중에 여기 이제 다 모서리에 그 필렛을 적용해서 파팅의 어떤 느낌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나요? 이제 다리가 있죠. 자, 이 다리는 다리는 여기 있네요. 그쵸? 예, 요게 다리의 두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이 정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익스트루드, 그쵸? 자, 서피스 툴, 또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자, 두께는 2.4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예스 2.4. 네,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들어갔죠? 예. 자, 그리고 잠시 요 레이어 1번을 꺼서 미러를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 클릭, 가운데에 기점으로 해서 미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리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도 좀 제가 알을 좀 많이 줬네요. 네, 알을 많이 줘서 이렇게 약간 삐져나가는 형태가 됐는데, 네, 좀 죄송하지만, 네, 여기 좀 앞으로 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요 부분을 좀 간섭 현상을 좀 없애주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집합으로 그 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요, 여기를 쳐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요럴 때는, 부올린 스플릿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네,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스플릿으로 잘라볼까요? 네, 아직 뭐 거론할 단계는 아닌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잘려질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 놓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좀 이걸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리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스플릿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일종의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엔터. 자, 그럼 요거 잠시 하이드를 좀 해줄게요. 자, 하이드. 그럼 여기 이제 잘려나간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그냥 지우시면 돼요. 자, 지우고 뚜껑을 막아야 되죠. 뚜껑 막는 명령어는 솔리드 툴에 있는 캐플래너 홀. 그렇죠? 그냥 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물체 선택하시고 캐플래너 홀. 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불러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못을 박아서 뭔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네, 그럼 요것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리 그 흔들 부분, 자, 요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요것도 서페이스 툴,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2.4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잠시 숨겨주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미러죠? 네, 미러를 해서 또 이렇게 반대편에다가 해줍니다.
네, 그래서 결과 여기 보면요, 여기 거치대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요것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도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레탱글을 이용해서 그냥 회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됐죠? 자, 요것도 복사를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또 위치를 잡아줍니다. 뭐 미러를 하셔도 되긴 해요. 네, 미러를 해볼게요. 자, 그리드 여기 미드 스냅이 켜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치가 좀 안 맞아요. 제가 아까 앞으로 좀 옮겨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맞춰줄게요. 네, 그리고 두 개를 좀 못따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너, 자, 필렛 코너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선택, 엔터. 여기도 똑같이 엔터, 엔터. 자, 동시에 두 개를 잡고요. 가운데로 올 건데요. 가운데 오려면 이제 그리드 스냅이 켜져야 되겠죠? 정확하게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네, 가운데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두께를 줍니다. 솔리드 예스, 볼스 사이드 예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이 켜져서요. 지금 잘 안 맞는데 이제 니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니어로 하시면은 그리드 스냅이 꺼져 있어도 정확하게 여기 끝부분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파진 상태로 심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밑에서 그 못을 박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파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체 두 개를 잡고, 그쵸? 솔리드 툴에 가서 차지팝, 딜리트 인풋은 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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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파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뭐 나사못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좀 리얼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뭐부터 해볼까요? 이제 필렛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요거는 한번 필렛을 넣어 볼게요. 그럼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 엣지 클릭, 자, 넥스트 레디우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0.2, 자, 이 0.2는 그냥 제가 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엔터, 엔터. 네, 아무래도 애들이 타는 거니까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어야 되겠죠. 0.3으로 다시 한번 처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엔터, 엔터. 자, 됐죠? 요것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잠시 요거 보시면요,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전구 아이콘 누르면요, 네 번째 그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네,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요것만 남기고 다 하이드가 됩니다. 제가 이거는 뽑아낸 건데 일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필렛을 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만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줘볼까요?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 나머지의 모서리는 0.3보다 적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0.2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필렛이 잘 적용이 됩니다.
네, 물론 그 위쪽은요 거의 필렛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데 한 0.1 정도 줄게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 구멍 쪽도 필렛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나머지 불러와야 되겠죠. show object.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구멍에 파진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죠. 자, 요것도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처리를 해야 되고, 먼저 얘부터 해볼게요. 자, isolate object. 자, 요거 꺼내는 방법은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숨어 있는 툴바를 이렇게 빼 주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요.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지우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요 무브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끌어내리시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주 사용하는 어떤 아이콘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다 숨겨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솔리드 툴에 필렛 엣지, 자 0.3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0.3으로 모서리가 될 엣지를 다 잡아야 되겠죠. 자,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을게요. 자, 여기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선택이 됐고요. 엔터, 엔터. 네, 그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0.1로 또 처리를 합니다. 엔터, 엔터.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 오른쪽 버튼. 자, 그리고 여기에도 모서리가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필렛 엣지 또 넥스트 레디우스 눌러주시고 한 0.3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발판, 그쵸? 예, 여기도 좀 0.3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흔들봉마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나중에 그 뭐 재질 같은 거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예쁜 이미지로 이제 탄생이 되겠죠. 한번 재질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재질은 여기 머트리얼에 가서 네, 나무 재질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머트리얼이 나옵니다. 자, 그걸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십자가 아이콘 있죠. 자, Create New Material 눌러주시고 Import from Material Library. 네, 그럼 여기에서 우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드에 들어가서 원하는 나무 재질을 가져오면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네, 뭘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열기. 저도 뭐 어떤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적용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렌더드로 봐야지 재질이 보이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요거 잠깐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Assign to Object가 있어요. 전체 레이어에 들어가려면은 Assign to Layer, 레이어가 있죠. 네, Assign to Layer.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레이어에 집어넣을 것이냐, 디폴트 레이어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넣고 싶으면은 Assign to Objec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를 좀 편집을 좀 하시려면은 반사라든지요, 그쵸? 예. 여기 밑에 있는 게 반사죠. 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제 커브들이 있잖아요. 이 커브들은 지우지 마시고 숨겨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어로 할당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셀렉트가 있죠. 셀렉트에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커브가 있어요. 그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던 그 커브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거를 레이어 5번으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리고 여기 전구 아이콘 눌러서 잠시 사라지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로 해주고요. 배경이 흰색인데 흰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렌더가 있습니다. 렌더링. 렌더링이 안 나오는 분들은 여기 그 옵션 눌러 가지고요. 그 렌더링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체크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 컬러, 그쵸?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이렇게 다른 색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요, 이 나무와, 그러니까 이 제품과 같은 계열의 톤으로, 색상으로 주시게 되면요, 이게 좀 많이 좀 이쁘게 보여요. 최근에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질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리플렉트를 많이 주면은 반사가 비치게 되는데, 이거는 렌더링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렌더링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스탠다드에 보면은요, 그 파란색 구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플렉티비티가, 그쵸? 아까 리플렉션 리플렉티비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보이고요. 뷰포트 상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떤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렌더링 타임이 조금 걸리죠. 이렇게 해서 그 흔들목마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등받이라든지 어느 일부분에 그 재질을, 그쵸? 다른 컬러로 또는 다른 재질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또 들어가서 우드 들어가서 다른 걸로 한번 줘볼게요. 저도 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됐죠. 요때 체인 assign to object, 그쵸? 그걸로 주면은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게 됩니다. 별론데요. 그렇게 해서 흔들 목마를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렌더링을 하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사이즈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렌더 그 세팅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 그 뷰포트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이즈대로 렌더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하시려면은 여기서 그 사이즈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 주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좀 많이 죽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여기 라이트를 적용해서 그림자까지 더 확실하게 해주면은요, 이쁘게 또 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제 흔들목마를 이제 만들어서, 물론 이제 픽토그램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픽토그램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요 예제를 따라 해야지
따라할 수 있는 예제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로프트라든지 뭐 필렛이라든지 뭐 필렛코너라든지 뭐 아니면 그 부울린 디퍼런스 뭐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같이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흔들 목마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